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대선판에서 벌어진 댓글 조작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반헌법적 반란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섭니다. 만약 정말 특정 세력이 민심을 왜곡하고 정보 소비를 조작해서 선거판을 흔들었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이며 심각한 방해 훼손 행위겠죠.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는 건 괜한 기시감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 조직이 보육과 교육 영역까지 침투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진실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조작된 민심은 결국 왜곡된 기득권이나 불이한 권력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 누구를 지지하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만 선거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만 집중해야겠습니다. 5월 31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위클리 민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뉴스토마토가 6시에 내란 끝장쇼를 펼칩니다. 알찬 뉴스 콘텐츠와 함께 공연까지 펼쳐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속에서 내란 끝장쇼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 홀에서 펼쳐지는 공연 내란 끝장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선착순 150명 우선 접수를 통해서 공연을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공연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위클리 민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선거 막판에 이렇게 여론을 뭔가 비틀어 보려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네. 네네.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 겹치게 마련이긴 한데 우려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 대선 여론조사 막판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요.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가능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별 지지도 직전 조사보다 일단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5%포인트, 또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한 그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는 공표 금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건과 이 다음번에 언급할 여론조사 두 건은 깜깜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에 조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할 수는 있고요. 이건 그런데 우리 그동안 약간의 변동 요인이 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네. 마지막 TV 토론 밤에 이준석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그에 뒤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후보 부인 그 노동의 그 시절에 좀 붕 떠 있다. 그럴 만한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른바 여성 노동계 비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좀 일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명에도 나서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의 변동 요인은 좀 생겼다. 순위의 큰 변동은 당연히 없다고 보는데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런 논란이 조금 좀 이어지고는 있고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전 조사이긴 하지만 이재명 40%, 김문수 36%, 이준석 9%, 이 흐름은 쭉 이어져 오던 연장선에 그대로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5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조사에서는 조금 낮아집니다만, 그거는 보수와 진보 응답률이 조금씩 늘고 조금씩 주는 그런 여파를 받는 것이지, 선거 전 전체적인 흐름과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마 상당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지도 자체는 비슷한데 직전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 3위권이 동반 하락했다. 그리고 1위는 올랐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직전 조사 대비해서 이재명 지지도는 2.6%포인트 올랐어요. 조금 전에 본 갤럽 조사에서는 소폭 내렸고, 근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등락이고요. 동시에 김문수 0.8%포인트 하락, 이준석 0.1%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런데 0.8이나 0.1 정도 하락한 것은 올랐다고, 하락했다고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매우 작은 숫자고 설령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역시 TV토론과 유시민, 이준석 발언 파문이 있기 전에 조사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김문수나 이준석은 적어도 오르진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도는 2.6%포인트쯤 올랐다. 그러니까 대세론이 조금 더 굳어져 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관망하던 사람 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던 그룹에서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에너지 경제과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세 1위 후보가 지지세가 굳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지는 다 굳어졌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라는 그거 뭐 의견이 많기는 한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근데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 측에서는 네. 이제 6월 2일 11시 59분 밤 11시 59분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나 이렇게 나오고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붙었을 때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3%, 50%가 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7%의 지지율, 가상 양자 대결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건 지금 이준석이 사퇴하고 김문수로 단일화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예. 52대 41.7 그냥 52대 42라고 계산해도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한 3, 4주째 계속 매주 얘기해오고 있지만 저와의 코너도 그렇고 다른 코너에서도 아마 언급이 됐겠지만 쭉 일관됐던 흐름과 매를 같이 하고요. 우리 실제 관심은 3, 4주 넘게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쭉 일관되게 나타났던 이 격차가 실제 투표에서도 득표율에서도 저 정도 차이가 날지 아니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벌어질지 아니면 좀 붙을지 이것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좁혀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말 입 방정하면 안 되니까 진중하게 잘 겸손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단일화 가능성이야. 가능성만 놓고 보면 아까 진행자 말씀대로 선거는 6월 3일 0시 직전까지 캠페인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투표는 6월 3일 아침에 들어가서 6시부터 시작될 텐데 본 투표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여지야 경우의 수로 가능성으로야 남아 있지만 지금 우리 이틀간 한 사전 투표 끝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투표 기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투표가 우리가 사전 투표는 그냥 뭐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투표 참여율을 보면 본 투표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투표 날수가 3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전 투표 2일 플러스 본 투표 하루. 그런데 이미 투표일 사흘 중에 3분의 2는 지나갔고 약 40%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기표를 했고 그래서 투표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지막 뭐 단일화에 한번 매달려 보려는 것은 아주 보수권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2위권의 처절한 안타까운 손 뭐 동아줄 잡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판에 해봐야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매우 간절한 느낌이긴 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좀 가능성이 많이 그 줄어들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이준석 씨가 거고.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네.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뭔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화도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뭐 단일화가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게 한들 무슨 정치적 효과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좀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표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뭔가 동적 요인, 동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표가 움직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서로 전화도 안 되는데 무슨 단일화를?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일화의 효과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이제 지금 실효성이 둘이 있는 합쳐도 건데 이재명보다 그렇습니다. 작으니까.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6%, 이준석 후보는 36.7%.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보다도 차이가 더 그렇죠. 더 벌어지죠. 벌어지고 네.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김문수와 네. 이재명 차이 때는 11%포인트 가량 났는데 자 그러지 말고 이준석 당신 끝까지 양보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맨날 김문수 보고 사퇴하라고 하니 그래 이준석 너로 단일화 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차이는 더 벌어졌는데 벌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TV 토론 때 이준석 발언 파문이 있기 전의 조사예요. 네. 거기서도 지금 14%포인트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100보를 양보해서 단일화 두 사람이 한다고 치더라도 게임이 결과가 잘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게 김문수는 이걸 딱 들이대면서 이봐 그러니까 자네가 양보해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준석은 또 이러죠. 형님 그게 아니고요. 형님으로 단일화하면 저를 지지하던 표 중에 이만큼은 이재명한테도 가고 이만큼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형님한테 가는 건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형님이 사퇴하고 저로 단일화되면은 형님을 밀었던 표의 대부분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만두시오. 이 말싸움만 며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령 전화 연결이 돼서 만난다고 해도 별 가능성도 없고 무엇보다도 둘이 합쳐봐야 1위 후보한테 미달하니까 단일화가 된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커지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지를 못해요. 제닭 잡아먹기에서 지지자들은 겹치고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기존 언론들은 아직도 단일화에 단자를 써대고 양쪽 캠프에서는 이러는지 아주 짜증나고 지칩니다. 우리라도 그 말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주제와는 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힘이나 뭐 이런 김문수 뭐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얘기를 하니까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소도 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대충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본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데 단일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공감합니다. 나 참. 네, 일단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여론조사는 이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들이 후보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고 중앙선관위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능력과 경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능력과 경력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고 이거 갤럽이 이 방식 이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주관식이에요. 사지선다 보기를 주고서 이 중에 하나 골라보시오가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당신은 뭘 제일 중시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입니다. 나는 능력이나 경력을 제일 많이 본다. 중요하다. 그게 1위였는데 31.8%. 소수점 복잡하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불러드릴게요. 능력이나 경력이 중요하다. 32%로 1위. 그 다음 정책이나 공약이 중요한 거 아니야? 27%. 원 로데이터는 26.9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5%, 원 자료는 24.9%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압도적인 1, 2, 3위로 꼽혔습니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은 무슨 자리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깜냥을 볼 때 능력, 경력을 우선 가장 중시하고 그다음이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 그다음이 조금 뒤처진 도덕성을 봅니다. 이게 1, 2, 세 번째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속 정당인데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본다는 도덕성은 25%였는데 소속 정당을 꼽은 사람은 8% 정도밖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제법 네, 났죠. 네. 그래서 앞에 1, 2, 3과 그 다음이 제가 차이를 분획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주변의 평가. 아무개는 어떻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들 하나? 주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0%. 꽤 또 차이가 났죠. 그다음에 학연, 지연 등 나와 어떤 개인적 연고가 있나? 이건 0.5%밖에 안 됐어요. 거의 실은 이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0.2%는. 여기까지가 그나마 주관식으로 불렀을 때 조금 겹치고 나오는 것들이었고 나머지 기타 2.7%, 모름, 응답, 거절은 3.4%였습니다. 네. 일단 학연, 지연, 개인적 연고가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또 소속 정당도 그렇고 네. 위에 1, 2, 3위를 차지한 게 굉장히 또 이제 그 개인적인 개인의 그 능력, 판단, 그렇죠. 예, 있다는 걸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시민 의식이 그렇죠. 굉장히 고조됐다. 깜냥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있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소속 정당은 별로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간 놀랍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아마 우리 20, 30년 정치사를 돌아보면 선거 때나 이거에 따라서 이합집산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도 많았고 머리가 굵은 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장적을 옮긴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양당제가 굳어진 미국의 민주공화 이 굳건한 흐름, 가치와 이념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는 정당 정치가 정착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반증이고 이게 꼭 뭐 그렇게 사실 아름다운 항목 같진 않은데 이 점은 이제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내란을 치렀던 정당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과 괴멸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당 말이야 내란까지 치렀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절연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선거에 와서도 옹호하는 듯한 것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어. 정말 문제 있네. 이런 게 또 하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정당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방정맞은 태도들을 보였던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따끔한 질타의 것도 들어있는 항목이라고 보고 능력, 경력, 그다음에 그가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저 사람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 세 가지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특기할 만하겠죠.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일단 둘째 날 열기가 좀 꺾였다.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 이루어지면서 양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사전투표가 있었죠. 줄이 길어서 투표하려고 갔는데 포기하고 나왔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도 역대 두 번째. 첫날 19.5%니까 네. 쉽게 말하면 전체 유권자예요. 중에 20%가 그러니까요. 100명이면 20명이 첫날 투표를 했어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맞습니다. 첫날 치료만 보면은 이전 기록보다 월등하게 많았던 건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둘째 날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평일이어서 아니 그 전날도 평일이었는데 저는 그건 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전 3년 전 대선에서는 금, 토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져서 금요일보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투표율이 좀 더 높았던 건 맞아요. 주말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번에도 목요일이었지만 이전의 기록보다 월등히 뛰어넘을 만큼 사전 투표 참가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 날은 낮아졌던 이유는 첫날 선거 관리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돼? 내 한 표를 이따위로 하나라고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왜 무슨 소쿠리 투표 뭐 소쿠리 같은 데다 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선관위가. 근데 여기가 선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상시 직원을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임시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지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하니까 대기표를 주고서 뭐 투표용지를 배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진도 찍고 식당에도 갔다 오고 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밀 투표의 원칙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훼손돼 버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선거 참관인은 자기 배우자 거 신용 그 신분증 네. 주민등록 뭐 여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리 투표하다가 그쵸. 들통도 나서 보니까 영장까지 청구됐던데 이거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투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겨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투표 업무 종사자가 등등등한 일이 막 생겨서 뉴스를 타고 퍼지니까 선관위의 투표 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고 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거면 나 내일 사전 투표하느니 본 투표 가서 할래라고 생각한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주말이 아니어서 현격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그 전날 19.5%로 최대를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관위가 무슨 뭐 직원 뭐 친인척이나 뭐 가족들 무음제도처럼 우선 채용하고 했다가 채용 비리도 드러나서 많이들 홍역을 치르고 했는데 선관위는 전반적인 행정관리 업무 및 능력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개혁과 뭐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 신뢰를 못 받으면 존립할 수 없는 건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네, 공감합니다. 이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 역대 두 번째였고 네, 3년 전 대선보다 2%포인트 좀 낮아요. 그렇죠. 사전투표만은. 일단은 이제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민심은 굉장히 높았는데 네. 사전투표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신뢰성 때문에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체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이 짱 세게 한번 붙었을 때 77.1%였어요. 그쵸. 그냥 우리 그냥 77이라고 합시다. 네. 저는 그거보다 2% 포인트라도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전체 투표율은 왜냐하면 진보는 투표를 통해서 계엄 내란 세력을 혼내야겠다, 심판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밖에 나가 살고 계시는 재외국민 투표율도 최고를 기록했고 79.5%니까 어마어마한 투표 열기지만 보수 쪽 사람들은 투표할 재미도 없고 낙이 없는 거예요. 해봤자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기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져보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확 늘어버리면 저 뭐 창피 사는 거지 제가. 그런데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 대선에 참여하는 그 투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이번 대선의 의미 자체가 그럼요. 내란 종식도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의 시민이 6개월 동안 눈 맞으면서 은박 비닐 뒤집어 써가면서 계엄을 규탄하고 주권 재민과 법 앞 평등을 몸으로 증거하고 입증했지 않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투표니까 뭐 100%여야 하는 게 맞는데 욕심만큼 투표율이 높진 않지만 근데 투표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 따지면 한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런가요? 네. 네. 당연히 역대 대선 투표율을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직 투표하지 네. 않으신 분은 6월 3일에 꼭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날 개표 방송에서 저도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민심 이강용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